지난해 4월 60세 김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잠깐 앉아 있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고기가 이렇게까지는 난 거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대로 몰라요. 응급 심폐소생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진단 결과 심부전이었습니다. 자주 숨이 차긴 했지만 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한 6, 7개월을 가끔가다 병원으로 가봤어요. 안 나와요. 괜찮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심장이 온몸에 공급하는 혈액의 양은 분당 5리터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면 최대 25리터, 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심부전 초기에 숨차고 어지러운 증세는 운동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부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누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 초기에 정상으로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어떨까요? 영국 옥스퍼드대 조사 결과 초기 진단율이 9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법도 나아지고 있는데 최근 당뇨병 약이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도 소변 쪽으로 배출을 시키지만 그때 나트륨을 소변내로 배설시키면서 몸에 쌓여있는 수분이 같이 나오게 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여지게 되고, 약물이나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치료를 받는 중이라도 위험 신호는 잘 알아야 합니다. 숨이 최근 들어서 많이 차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때는 부정맥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더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 비만, 당뇨병, 고혈압을 잘 관리하면 심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송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할 때 조금 핑핑 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빈혈인지 알아보려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피를 뽑아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피를 뽑지 않고도 빈혈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이제 심해지고 장기간 계속되면 그 심부전, 확장성 심부전이 되는 중요한 원인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빈혈을 오래 앓으면 산소를 몸 구석구석 공급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그만큼 심장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심장 상태가 변하면 분명히 심전도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텐데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감별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빈혈이 없는 일반인 4만 명, 빈혈 환자 1,700여 명의 심전도 기록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고 대략 90%의 정확도로 빈혈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냈습니다. 응급실 환자의 심전도를 이 알고리즘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 빈혈의 가능성이 높다. 87% 네, 이게. 네. 실제로 피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 수치가 7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게? 이제 안마의자기 있고, 예. 네, 안마의자가 있고 자동 핸들이라던가 심전도는 피부의 두 지점만 접촉을 하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장학회 관계자는 당장 빈혈 진단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능으로 심전도의 진단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50대 이재훈 씨는 7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먹은 한다든가 몸이 땡기는 거 이런 거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는 1,100만 명. 지금까지는 약을 먹는 사실이 중요할 뿐 어떤 걸 복용하느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이 정설을 뒤집는 논문을 세계 3대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5개 종류의 고혈압약 제제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이뇨제 계열 고혈압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심부전에 의한 입원은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약 15% 정도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등 9개국 환자 500만 명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각각 사용된 고혈압약제의 효과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이미 누적된 대량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환자들 뽑아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들로부터 실생활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비싼 혈압약이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가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국내 심장내과학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회 소속 한 교수는 약제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혈압 조절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혈압약은 전문의약품이라서 어느 약을 먹을지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환자 입장에선 그동안 자신이 복용해온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계와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 처방 지침을 어떻게 변경할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